비가 내리는 제주도의 밤일, 지은은 12번째 아이를 안고 문을 두드렸다.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온 발소리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속삭임이었다. 들어오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차가운 비를 녹이는 불꽃처럼 그녀의 가슴을 태웠다. 지은은 제주도의 작은 마을 하기동 외곽에 위치한 낡은 고아원에서 12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니, 12명이 아니었다. 이제는 11명. 어제 가장 어린 동생인 민준이가 영원한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작은 손이 차가워지던 그 순간 지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고아원 건물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비가 오면 새는 지붕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삼켰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주세요. 하지만 제주는 바람이 세고 겨울은 잔인했다. 고아원은 자금이 떨어져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은은 30살,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졸업 후 바로 이곳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에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이 길을 선택했다. 미쳤어, 지은아. 그런 데서 평생 살 수 있겠니? 어머니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은은 후회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졌다. 지은은 민준이의 빈 자리를 메우려 했으며 아이들을 재웠다. 가장 큰 아이, 13살의 혜린이는 지은의 무릎에 기대어 속삭였다. 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지은은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고아원 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 씨, 다음 달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분산 보내야 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분산을. 그 말은 아이들이 흩어지는 고통을 의미했다. 제주도의 목장, 수아의 삶은 고요했다. 그녀는 35살, 이 목장을 물려받은 지 10년째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소떼를 돌보며 살았다. 목장은 제주 바다를 마주한 언덕에 자리 잡고 여름에는 녹색 풀밭이 펼쳐지고 겨울에는 눈이 쌓였다. 수아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곳에 왔다. 수아야, 이 땅을 지켜. 그녀의 삶은 외로웠다. 연인도, 친구도 없었다. 밤마다 별을 보며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았다. 그녀의 눈은 푸른색으로 바다처럼 깊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상처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과거 서울에서 사랑했던 여인과의 이별이 그녀를 이곳으로 쫓아냈다. 나는 너무 자유로워. 수아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 말은 여전히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아는 그날 저녁 목장 울타리를 고치다 비를 만났다. 랜턴을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젖은 코트를 입은 여인과 그녀 뒤에 웅크린 11명의 아이들이었다. 지은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동자에 담긴 절박함이 수아의 가슴을 울렸다. 죄송해요. 고아원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말없이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아이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난로 불이 그들을 맞이했다. 수아는 재빨리 담요를 꺼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다. 혜린이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줌마는. 수아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소였다. 지우는 벽에 기대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 여인이, 수아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처럼.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지친 몸으로 잠들었다. 수아는 지은에게 차를 타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의 위기, 민준이의 죽음, 아이들의 미래. 수아는 조용히 듣다 말했다. 여기 머무르세요. 목장이 커요. 아이들에게 방을 내줄게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왜 저희를 내? 수아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친 하늘의 별이 빛났다. 나도 혼자였으니까. 그날부터 목장은 변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은은 매일 아침 소젖을 짜는 수아를 도왔다. 그녀의 손이 스치면 가슴이 떨렸다. 수아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서울에서의 사랑, 이별의 아픔,
나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게 죄가 됐죠?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와의 그 미묘한 끌림. 하지만 숨겼다. 이제 이 목장에서 그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혜린이는 수아를 엄마라고 불렀다. 다른 아이들도 목장을 탐험하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아원 이사가 다시 연락했다. 아이들을 데려가야 해. 법적으로는. 지은은 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싸워요. 두 여인의 손이 맞잡혔다. 그 순간 목장의 바람이 그들의 미래를 속삭였다. 아침 해가 제주 바다를 비추며 목장으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아의 오두막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어제의 비가 남긴 습한 공기 속에 커피 향이 퍼졌다. 수아가 부엌에서 나와 잔을 내밀었다. 잘 잤어요. 그녀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다. 손끝이 스쳤다. 그 작은 접촉이 그녀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아이들이 깨어나자 목장은 활기차졌다. 가장 작은 아이 5살의 준호가 수아의 다리를 붙잡고 웃었다. 언니, 소 타고 싶어. 수아는 준호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오늘 가르쳐줄게.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고아원에서의 피곤한 나날, 아이들의 울음과 새는 지붕일. 이제는 푸른 풀밭과 바다 소리.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이사님의 전화. 아이들을 데려가야 해.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수아는 아침을 준비하며 지은에게 말했다. 오늘 목장 일을 도와줄래요? 소젖 짜는 거 재미있어요. 지은은 처음이었다. 도시에서 자란 그녀에게 농촌 생활은 낯설었다. 하지만 수아의 손길이 인도했다. 젖소의 따뜻한 젖이 손에 닿을 때 지우는 자유를 느꼈다. 이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이야. 수아는 웃었다. 제주가 그래요. 바다가 모든 걸 씻어주죠. 두 여인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어린 시절 이야기, 꽃문, 그리고 숨겨진 상처. 점심 무렵다. 혜린이가 지은을 끌고 나왔다. 언니, 수아 언니랑 같이 산책 가자. 세 사람은 목장 길을 걸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수아가 지은의 팔을 스쳤다. 여기 제일 예쁜 곳이에요. 언덕 위 바다가 펼쳐진 절벽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수아의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수아 씨, 고마워요. 정말로.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나야 고마워. 이 집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하지만 오후 위기가 다가왔다. 검은 세단이 목장으로 들어섰다. 고아원 이사 박 씨였다. 지은 씨, 이건 불법이에요. 아이들을 데려가야 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준호가 수아의 치마를 붙잡았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시간을 주세요. 박 씨는 차갑게 말했다. 법원에 신청할 거예요.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기다려보세요. 이 목장을 기부할게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박 씨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아는 단호했다. 진심입니다. 그날 밤 후 두 여인은 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아의 과거가 드러났다. 서울에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결혼했죠. 나는 도망쳤어요. 지은은 손을 잡았다. 나도 비슷해요. 숨기고 살았어요. 그 손길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키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하지만 혜린이의 울음소리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지은이 속삭였다. 다음 날 수아는 변호사를 불렀다. 서류를 준비하며 지은과 함께 아이들을 재웠다. 목장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씨의 배후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었다. 그들은 목장을 노리고 있었다. 제주의 봄이 다가오려던 그 무렵다. 목장의 공기는 꽃향기로 물들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 씨의 방문 후 법원 서류가 도착했다. 임시보호 명령문.
아이들을 빼앗길 위기였다. 지은은 새벽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오두막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아직 잠 못 이루는 듯했다. 지은은 조용히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수아 씨, 잠 안 오세요? 수아는 문을 열고 지은을 안으로 들였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와 서류. 목장 기부 서류예요. 변호사님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은은 앉아 수아의 손을 잡았다. 위험해요. 당신의 유산인데. 수아는 미소 지었다. 유산. 이건 이제 우리 거예요. 아이들과 당신과.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벅찼다. 밤새 대화가 이어졌다. 수아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함, 서울에서의 자유로운 사랑.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고아원으로 온 이유, 어머니의 반대, 그리고 마음속에 숨긴 감정. 나는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수아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두려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자유로워요. 아침일, 아이들이 깨어났다. 혜린이가 그림을 그렸다. 우리 집들, 목장과 바다, 두 여인과 아이들. 준호는 소를 따라다니며 웃었다. 수아는 아이들에게 목장 생활을 가르쳤다. 채소 심기, 소박이 주기.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오후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 씨가 반대 신청을 했어요. 개발업자가 뒤에 있어요. 목장을 호텔로 만들려 해요.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수 없어요. 두 여인은 마을 회의에 참석했다. 하기동 주민들이 모였다. 수아가 말했다. 이 목장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민 한 명이 일어났다. 수아 씨, 당신 아버지가 이 마을을 지켰어요. 우리도 함께 할게요. 하지만 박 씨의 측근이 반박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해요. 논쟁이 뜨거워졌다.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혜린이가 울었다. 언니, 우리 쫓겨나. 그날 저녁, 수아와 지우는 절벽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수아가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포기하지 마요. 지은은 수아를 안았다. 그 안기 속에 사랑이 싹 텄다.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었다. 사랑해요, 지은아. 수아의 속삭임이 밤을 채웠다. 다음 날 시위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목장 앞에 모였다. 개발업자의 트럭이 막혔다. 박 씨가 분노했다. 이건 불법들. 하지만 아이들의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다. 우리 집 지켜줘. 미디어가 왔다. 제주 뉴스. 지은과 수아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고아를 돌보는 목장 주인, 사랑의 결단. 그러나 반문, 위협이 왔다. 익명의 편지. 포기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수아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함께라면. 여름의 제주가 본격적으로 다가오자 목장은 녹색 물결로 뒤덮였다. 아이들의 피부가 햇살에 그물렸고 웃음소리가 풀밭을 메웠다. 지은은 매일 아침 수아와 함께 소 젖을 짰다. 그 손길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뭐 해먹을까?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제주 흑돼지 구이. 아이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개발업자의 압박이 세졌다. 변호사의 전화가 매일 왔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혜린이는 지은의 무릎에 앉아 물었다. 언니, 우리가 이길까? 지은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수아 언니가 있잖아. 혜린이는 미소 지었다. 수아 언니 좋아. 나도 좋아해요.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아이들의 눈은 예리했다. 수아와의 사랑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다. 밤마다 오두막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아의 과거 연인, 지은의 숨겨진 꿈. 언젠가 서울로 가서 제대로 살고 싶어. 지은이 말했다. 수아는 키스하며 속삭였다. 함께라면 어디든. 재판날, 제주 법원. 주민들이 동행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물었다. 목장 기부 의사, 진심인가? 수아가 일어났다. 네. 이 아이들을 위해. 박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경제적 손실이 커요. 개발이 우선입니다. 증언이 이어졌다. 주민 한 명이 말했다.
이 목장은 우리 마을의 심장입니다. 혜린이가 법정에 불려나왔다. 저희 집이에요. 제발. 판사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꼭 쥐었다. 재판 후 판결은 유효였다. 추가 심사. 승리는 아니었지만 희망이었다. 목장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왔다. 차 안에서 수아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길 거야. 그 밤, 사랑은 더 깊어졌다. 몸과 마음이 얽히는 순간 제주의 비가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마을 주민 중 한 명, 수아의 친구 민지가 박 씨와 만났다. 돈이 필요해. 개발에 협조할게. 민지는 수아의 비밀을 팔아넘겼다. 수아는 동성애자야. 그걸 이용해. 박 씨는 웃었다. 좋아. 다음 날 기사가 나왔다. 목장 주인, 비밀스러운 관계. 수아의 전화가 울렸다. 가족에서 수치야, 수아야. 지우는 수아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는. 가을 바람이 제주를 스치며 낙엽을 날렸다. 목장의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아이들은 낙엽을 밟으며 웃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기사의 여파가 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 수아 씨, 그게 진짜야.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소를 돌보았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밤에 그녀는 울었다. 지우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실이니까. 민지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가 박 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소문. 수아는 민지를 찾아갔다. 왜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빚이. 가족이. 수아는 용서했다. 가족은 지켜야지.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우는 수아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바다를 보며 와인 한 잔. 우리는 강해요. 키스가 이어졌다. 사랑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재판 추가 심사날. 개발업자의 로비가 세졌다. 판사는 개발을 지지할 기미를 보였다. 주민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아이들이 플래카드를 들었다. 집을 지켜. 미디어가 달려들었다. 지훈의 인터뷰. 이 아이들은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지킬게요. 수아가 옆에서 지훈을 보았다. 그 눈빛에 영원함이 담겼다. 그러나 밤문 화재가 났다. 목장 창고. 누군가 방화해. 소들이 울부짖었다. 수아가 달려나와 불을 껐다. 지훈은 아이들을 대피시켰다. 불길 속에서 민지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니, 착각이었다.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누가? 왜 수아는 지훈을 안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이게 우리의 싸움. 겨울이 다시 제주를 덮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목장. 화재 후 창고는 재로 변했지만 아이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 준호가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다. 수아 언니, 이거 우리 집들. 수아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고 재건 비용이 필요했다. 지은은 서울 가족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런 데서 여자랑 포기해. 지은은 울었다. 수아가 위로했다. 가족은 여기 있어. 아이들과 나.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안았다. 사랑의 언어가 말보다 강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왔다. 개발 승인일. 목장이 위태로웠다. 주민들이 모였다. 항소하자. 변호사가 도왔다.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었다. 제주 전역에서 후원이 쏟아졌다.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내가 방화 아니야. 하지만 박 씨가. 그녀의 고백이 증거가 되었다. 경찰이 개입했다. 박 씨 체포. 개발 계획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수아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우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사라져. 우리 아이들. 수아는 미소 지었다. 살 거야. 약속. 병원 방의 창밖으로 제주의 눈이 내리는 풍경. 수아는 침대에 누워 지은을 보았다. 미안해. 약하게 만들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강한 사람이야. 아이들이 병실을 채웠다. 혜린이가 꽃을 가져왔다. 빨리 나아. 수아는 아이들을 안았다.
그 따뜻함이 그녀를 일으켰다. 퇴원 후 목장은 재건되었다. 후원금으로 새 창고, 아이들 방문. 지은과 수아는 함께 일했다. 손이 스칠 때마다 사랑이 피어났다. 결혼하자. 수아가 말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여기서 법적으로. 수아는 웃었다. 우리 방식으로. 항소 재판. 증언이 쏟아졌다. 민지의 증언, 주민들, 아이들. 판사는 감동했다. 목장 보호, 고아 시설로 지정은 승리였다. 목장이 구원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 수아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수아야, 돌아와. 그녀는 서울에서 왔다. 지훈의 질투가 싹 텄다. 나 부족해. 수아는 지훈을 안았다. 너뿐이야. 봄꽃이 피는 제주. 목장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혜린이는 그림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우리 가족, 지훈과 수아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주민들의 증인, 바다 앞에서 반지 교환, 영원히. 하지만 반전, 지은의 어머니가 왔다. 딸아, 집으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행복한 줄 알았어.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여기가 집이야.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도와줄게. 수아의 전 연인은 떠났다. 행복해라. 용서의 순간. 아이 중 하나, 준호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데려갈게. 준호가 울었다. 싫어. 지은과 수아는 싸웠다. 법적 보호. 어머니는 포기했다. 고마워. 여름의 절정은. 목장은 관광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살았다. 지우는 임신을 꿈꿨다. 입양 후 새 아이가 왔다. 12번째. 수아는 지훈을 보며 말했다. 완벽해. 과거의 상처 치유. 수아는 서울로 갔다. 어머니와 화해. 사랑하는 대로 살아. 지훈은 기다렸다. 공항에서 재회. 키스. 혜린이 졸업대. 고마워. 엄마들.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졌다. 하지만 작은 갈등. 개발 잔당의 위협대. 하지만 이제 강해졌다. 함께 이겼다. 가을 낙엽이 다시 피었다. 목장은 12명의 아이들로 가득 찼다. 지은과 수아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보았다. 우리가 해냈어. 수아의 손이 뱃속에 입양한 새 생명을. 우리 가족. 과거의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의 기쁨으로 변했다. 아이들의 웃음, 주민들의 축하.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했다.